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폐렴. 폐렴은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이물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흡인성 폐렴, 오랫동안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일단은 누워서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서 먹여도 조금씩 한 방울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도, 기관지, 폐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고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흡인성 폐렴을 와상환자 폐렴이라고도 부릅니다. 흡인성 폐렴, 옆 동네 기도에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을 빨아넘겨서 폐의 염증을 유발하는 폐렴이죠. 그래서 우리가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음식을 먹일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먹이셔야 하고 빨리 드시라고 재촉하면 안 됩니다. 특히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공급할 때 너무 빨리 들어가시면 오히려 흡인성 폐렴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자, 폐렴은 감기보다 더 많이 아픈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고열이 올라가니까 두통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열,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흉통, 호흡이 곤란하고 고름같이 진한 가래를 뱉어내죠. 치료 및 예방. 일단은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산소 공급, 체위 변경을 유지하죠. 우리가 호흡이 어쩌고 숨이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체위 변경, 반자위, 호흡을 편하게 한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이 말과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감염의 전파를 예방한다. 면역력을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고단백, 고비타민을 충분히 먹도록 한다.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을 하는 것을 줄이도록 한다. 제한한다. 그리고 해마다 가능하다면 독감 주사를 잘 맞도록 하고 폐렴 예방 주사도 맞도록 한다. 천식은 아스마라고 불러요. 숨찬병, 쌕쌕이 병이라고도 부르죠. 나이가 드시면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천식은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살면서 생기기도 해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과하고 민감하게 쓸데없이 반응을 잘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과민 반응이라고도 하고 알레르기, 알러지, 명염 반응 또는 아나필라스 반응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꽃가루, 진먼지, 개털, 고양이털, 짐승의 배설물에 의해서 뇌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쓸데없이 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쉽게 부풀어 오르는 병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천식에 걸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도 원인이 돼서 기도가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때 이 천식이 있는 아이들이 시험지 풀다가 고사장에서 실려오는 일이 덜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천식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천식에 걸리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주변의 가족들도 그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긴장, 꽃가루, 진먼지, 강아지털, 고양이털, 배설물, 짐승의 배설물, 곰팡이, 습기도 천식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증상, 쌕쌕거리는 호흡을 해요. 그래서 쌕쌕이 호흡이라고 하죠. 쌕쌕거리는 호흡을 하고 숨이 차서 호흡곤란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자극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에 따라 기관지, 기도가 떠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경련이라고 한다. 경련이라는 것은 떤다, 발작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기도가 떤다는 기도경련이고요. 식도가 떤다는 것은 식도경련이고 위가 떤다는 것은 위경련이고 뇌가 떠는 것을 뇌경련,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죠. 그것을 근육이 떤다. 근육경련, 근경련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가 졸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열로 인해서도 졸도를 해요. 그것을 열성경련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렇게 기도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은 바로 천식이에요. 그래서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기침하죠? 그런데 천식 환자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긴장, 피로도 천식을 자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식이 없는 분보다 천식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독감 백신을 꼭 잘 맞도록 하고, 천식 환자 중에서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폐렴 주사도 꼭 잘 맞도록 한다. 이분들이 갖고 다니는 비상약이 있는데 그것을 기관지 확장제라고 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약은 아미노필린이나 또는 에피네프린, 기관지를 빠른 시간 안에 확 열어주게 하는 기관지 확장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먼저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일의 용량을 한번 누르도록 한다.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도록 한다. 그러면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게 돼요. 그러면 띵띵 부어버린 기관지가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흡인기 뚜껑을 덮도록 한다. 폐결핵. 폐결핵은 폐에 결핵균이 침범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BCG 접종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님들로부터 결핵균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폐에는 결핵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력이 높고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결핵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의 폐에서 사람의 폐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결핵이 시작한 지점이 폐이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명이 폐결핵이라고 불러요. 폐에서 시작해서 전신에 퍼지는 게 바로 결핵이다. 자, 그러면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H 재채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러한 성향을 우리는 비말감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이 불량한 당뇨병,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이렇게 오랫동안 병과 싸워야 되는 분들, 허약하신 분들이 결핵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증상은 2주 이상 기침이 오래 가고 가슴이 아파요.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감기 치료가 2주 이상 가도 낫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기약만 드시지 말고 엑스레이를 한 번 정도 찍어봐서 결핵 검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열이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결핵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결핵균이 이 몸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은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권태감이 있죠. 자, 우리가 피로가 엄청나게 심한 것을 무기력하다, 권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기침을 하다 보면 객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농성 가래가 나오고 객혈을 한다. 무슨 병이다? 폐결핵이다. 우리가 폐결핵은 완치가 됩니다. 다만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결핵약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전에 먹어요. 왜냐하면 음식물과 음식물과 섞이게 되면 우리가 소화액이 나오죠. 그러면은 결핵약의 효과가 좀 감소되기 때문에 속이 텅 빈 공복에 드시게 됩니다. 아침에 딱 한 번 먹고요. 그래서 길게는 10개월 정도 잡죠. 우리가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2, 3개월 약을 먹으면 그러면 자신을 괴롭히는 증상이 가라앉으면 병원에 오지 않고 약을 타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된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서 다제내성 결핵, 만성 결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핵은 완치가 되는 병이고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높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만 잘 따르면 100% 완치가
되니까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약을 빼먹지 않고 잘 드시고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객당 검사, 간 수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보는 간 기능 검사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유일한 방법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고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차후에 결핵이 여러 번 걸쳐 재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결핵균은 약을 이기는 힘인 내성이 강한 균이에요. 그래서 IQ가 상당히 높죠. 균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동그란 약을 썼다. 그 다음에 동그란 약을 쓰면 결핵균이 알아요. 내가 예전에 이 약 때문에 죽을 뻔했지? 그래서 그 약을 땅 하고 튕겨냅니다. 그렇게 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약을 이겨내는 힘을 키운 것을 우리는 내성이 생겼다라고 해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들은 새로운 항생제,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고달픔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대양 6대주가 비행기와 기차와 배와 자동차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몸에 들어와서 숙주로 살면서 5대양 6대주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국제 결혼을 통해 예전에는 없었던 변종 바이러스, 변종 세균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처음에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약을 잘 복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자꾸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써야 되는 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성이 생기지 않는 단계에서 치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핵은 법에서 정한 3군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감염병을 숨기고 사는 것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숨기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의학 강국이에요.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 및 예방, 결핵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엑스레이를 찍는 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침예절을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기침예절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한다.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 그리고 타액이 묻었을 때는 손을 씻도록 한다. 개념 기침 그림을 익혀두세요.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도록 한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도록 한다.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스크가 젖었으면 교환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좀 보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점 보세요. 호흡곤란, 호흡곤란이라는 것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숨을 잘 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체를 올리는 반앉은 자세를 취한다. 이것을 줄여서 반자위라고 합니다. 호흡이 어쩌고 숨이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자세가 좋으냐? 정답은 반자위예요. 호흡이, 숨이 이런 말이 나오면 반자위가 정답이다. 자,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탈출구인 입과 코를 막도록 한다. 심혈관계,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계를 합쳐서 심혈관계라고 하죠. 자, 우리가 55세가 되었을 때 암도 걸리지 않았어요. 당뇨병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신난다 하면 이쪽 골목에서 심혈관계가 나오죠. 안녕,
난 심혈관계 질환이야. 이제 너 나랑 놀자 하고 심혈관계가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 선은요, 동맥이고요. 동맥은 산소피가 많은 피, 그래서 빨간색이고 산소 포화도는 100이죠. 이 정맥은 파란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 찌찌가 지나가는 피, 그것을 정맥이라고 하고, 산소가 지나가는 피, 산소가 많이 지나가는 피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목을 지나가는 경동맥을 만지면 박동이 일어나죠. 상완동맥, 팔꿈치 쪽의 동맥을 지그시 누르면 박동이 느껴지죠. 요골동맥, 우리가 맥박을 잴 때 하는 요골동맥 박동이 느껴지죠. 그리고 팬티 라인 쪽에 서해부 대퇴동맥 박동이 느껴지죠. 이렇게 박동이 느껴지는 부위에는 IV 수액을 놓지 않습니다. 혈관 주사를. 동맥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뱃속의 태아나 절대로 동맥에다가는 그 어떠한 약물도 주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입하는 곳은 정맥이에요. 자, 노화에 따른 특성,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심장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났을 때 아주 말랑말랑하고 신축성이 좋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때가 끼기 시작하죠. 근육이 쓸데없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죠. 그런 표현을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심장이란 마치 복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뿡빵 뿡빵 하고 박동을 하죠. 뿡빵 해요. 그러면 그 빵 할 때 첫 번째 압력이 우리가 혈압을 잴 때 120에 80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120을 바래요. 최고압인데 아버지인 심장이 전신에 피를 빵 하고 내리는 첫 번째 힘이에요. 그럼 빵 하고 빵 버리고 나면 심장이라는 공간이 주머니가 비게 돼요. 그 빈 공간으로 피가 다시 찰찰찰 차게 되고 띠띠띠 하고 멈추는 부분이 바로 뒤에 80 이완압을 바래요. 그래서 심장은 주머니를 비웠다가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를 죽는 순간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화가 되면 뿡빵 뿡빵 이게 어려워져서 핑팡 핑팡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피가 전신에 발가락까지 쫙 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압력에 곳곳에 문제가 생겨서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은 압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또 압력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잰다는 것은 심장의 압력을 재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이라는 것은 심장의 압력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고여 있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기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저혈압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어지럽다, 걸을 때 어지럽다. 그래서 그거를 기립성 저혈압, 직립성 저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의 압력이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 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하이퍼텐전, 고혈압이라고 해요. 고혈압의 기준은 첫 번째 압력이 140이고 뒤에 압력이 90일 때를 우리는 이제 고혈압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고혈압에 걸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안 받아주려고 하죠. 우리는 언제 건강하냐? 보험회사에서 환영하고 받아줄 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좀 요구사항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다고 말이 많아지면 내가 이제 불건강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보험회사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적어지니까 이제 유병장수 하시는 분들에게도 보험을 열어놓게 됐죠. 자, 고혈압은 140에 90입니다. 정상은 120에 80이죠. 그래서 앞에서 뒤에를 뺐을 때 40이 나오면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140에 90. 요즘 닥터들은 이 정도 되었을 때 바로 혈압약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 살을 좀 빼면서 지켜봐요. 그래서 실제로 몸무게를 3, 4kg만 빼어도 혈압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피는 세포를 먹여 살리는 주 물질이에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은 먹여 살릴 식구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살이
적당하다는 건 먹여 살릴 식구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우리는 고혈압의 가장 큰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을 딱 치는 압력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압력을 120 빵 때리고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피가 차서 멈추는 지점을 이완압 80으로 보죠. 그래서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을 말한다. 그래서 혈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심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심장의 압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혈압은 음식을 먹거나 음주,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신체 활동, 감정, 계절에 따라 변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혈당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죠. 그리고 압력은 내려가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늘어져요. 왜냐하면 혈당은 올라갔고 혈압도 올라갔기 때문에 몸이 좋은 상태가 되어서 해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는 먼저 물어봐야 돼요. 배고픈지 배고픈지 않은지.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싸움을 걸면 정말 막장까지 가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